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자유학년제 동아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3반과 처음으로 하는 자유학년제 동아리 수업이죠.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살레시오. 안녕 시부님이라고 인사했죠. 우리 자주 인사 그렇게 하니까요. 어제는 3학년 형님들 체육대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2학년 형님들 체육대회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좀 막히는데 수업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1학년은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원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번 수업, 동아리 수업은 원래는 자유학년제 수업이랑 동아리 수업이라 원하는 이렇게 수업을 아이들 듣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반씩 돌아가는 동아리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1학년 2반 수업을 했으니까요. 이번에 1학년 3반 하고 2학기 또 초반에 1학년 4반 수업을 할 거고 2학기 후반기에 1학년 5반 수업하면 이렇게 4학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1학년 2반 수업을 했을 때 참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 오는 실수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자유학년제 동아리 수업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글쓰기, 손글씨 쓰기,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그 수업도 했었고 스탠드 글라스 만드는 수업도 있었어요. 좀 더 다양한 수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수업을 할 수가 좀 더 다채로운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때 개인적인 평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특별히 대면과 비대면 상황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의 제목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냥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움. 왜 아름다움일까? 여러분 인생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름다움이라는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잡아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미인에 대한 그런 기준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아름다움, 더 포괄적인 아름다움의 의미의 확장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은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다움을 폭넓게 바라보면서 좀 더 넓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1학년 3반 친구들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을 더 크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확장을 통해서 말이죠. 1학년 자유학년제 동아리 수업 아름다움 수업이고요. 저는 살레시 중학교 다니고 있죠. 아름다움을 막연하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막연하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이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미인이네 미남이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해봤지만 그냥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는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라는 말로 표현되는 많은 것에 눈을 뜨는 시간. 찾아가고 나아가고 내가 아름다움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시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들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술작품에 대한 창조자. 아름다움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나의 주변에서도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나 미녀를 보는 것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좀 더 뛰어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쵸? 가족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족이죠, 가족. 아이를 안고 정말 행복해하는 엄마와 아버지의 그런 시선들을 볼 수 있어요. 시선. 가정의 행복이죠. 그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알아볼 수 있고요. 부모님 사랑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는 대가족이 있네요. 대가족.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가족의 형태보다 좀 더 큰 가족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요. 아빠와 엄마 있고, 손자와 손녀 이렇게 있습니다. 6명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코로나 어떻게 하는지 요즘 자꾸 코로나만 생각만 하면 가족도 소가족, 핵가족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족의 아름다움, 가족 간의 사랑,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또 형제 간의 사랑이죠. 이게 어떤 영화에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신하균이 하반신 마비잖아요. 이광수가 계속 업고 다닙니다. 형제 간의 우애. 이 애자가 사랑했자잖아요. 형제 간의 우애. 애자가 사랑했자잖아요. 아름답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나의 주변에서 이게 좀 최강의 배우인데요. 아프리카에 봉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제목에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행.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도 건너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옆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변의 선행,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한 아버지와 가족이 뭐하고 있죠?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꽃을 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름다움 전하기 위해서. 이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는 건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청소하면서 더러운 환경, 더러운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깨끗한 환경들을 보고 와 깨끗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청소도 솔선수범으로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탈배단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시간들을 내어놓고 자신의 경제적인 그런 것들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들 이것도 역시 아름답다, 아름다운 나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장기기증원인데요. 장기기증을 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줄을 잘 서는 모습을 보면서 질서, 유지, 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행위인 거죠. 또한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희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손가락 3개, 6개밖에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마스터하고 완곡하는 것, 장애를 극복하고 신년의 공부를 합격하는 것,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름다운 그 자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움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유재석 나눔의 집 1년간 총 6천만 원 기부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 신부님 밥 해주는 그 달 그 뭐 아무튼 신부님 그 신부님한테도 기부해주겠냐고 막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5천만 원 정도 기부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유재석이 이런 미담들, 유재석의 미남들, 예, 유명하지만 유명함을 드러내지 않는 선행만능인을 예, 유재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입양, 굉장히 우리나라가 예전에 입양을 보내는 나라 중에 1위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입양이라는 것들이 물결이 좀 더 잘 일어난다면 그런 의식이 좀 바뀐다면 그리고 인식도 좀 바뀐다면 입양에 대한 아름다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편견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피가 다르지만 삶을 나누면 한 가족이 되는 아름다운 사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가족이 되어서 장애인의 길을 앞장서 지켜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인간을 도와주는 동물의 모습 아름답죠. 또한 코로나 시기였을 때 대구에 있었을 때 작년 사진인데 이마를 막 까져가면서까지 이렇게 붙여가면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 고생했던 의료팀들 아름답고 박수 쳐주고 싶죠. 진정한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이후에 기타 등등의 ETC가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학문, 여러 분야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운동이나 스포츠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예를 동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동영상을 링크는 걸겠지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이한테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를 좀 여러분들 주소에게 날립니다. 손흥민 올해 넣었던 골이에요. 아스날전, 토트넘과 아트남전에서 이 운동장 골대가 이렇게 있어요. 골대가 여기서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골을 넣었는데 이때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뷰티풀 골이라고 했나 뭐 뷰티풀 골 막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축구가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보면 여러분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 정신을 통한 아름다움.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찰나 자리에 자기 상대편 경쟁자가 다쳐가지고 우승을 같이 못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만 그 경쟁자는 끝까지 마지막에 선행 그 주자를 다 돌고 그렇게 도착하는 거, 그 모습 어깨동무하고 그 모습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스포츠 정신이 더 중요했다는 아름다움을 그 사람이 표현해 주었던 거죠.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 그 순간들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연환경. 역시 자연환경 우리나라 너무 잘 꾸며져 있죠. 아름다운 풍경들. 타임레스의 영상이니까 잘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이 영상 시켜서 다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미단 사연. 사람의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불이 났어요. 반 지하방에. 거기를 철제를 뜯어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아주 용감한 그런 모습들도 어찌 보면 미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담 제조기 유재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담은 둘러싸인 삶의 주인공 유재석의 삶 그 자체가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사람이 책받기를 달리듯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많이 여기저기가 꼬일 겁니다. 여기저기가 막히고 꼬일 거예요. 많은 분들의 사연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삶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강론 시간이기 때문에 총론이죠. 총론. 솔직히 어떻게 따지고 나면 총론 시간이니 포괄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미남이라는 드러나는 외모 지상주의적인 적용 대상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외형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품행,
마음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삶 속에서 너가 가진 것으로 아름답다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너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너가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다.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그걸 뛰어넘어 너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갔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수업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면의 얼굴을 보면 좀 더 폭넓게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 예, 좋은 주말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